이 일러두기 범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청식 박사님 책에서 주로 가져왔고요. 여기에 그 범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오청식 박사님 책에서 이거를 참조해서 했다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 궁통보감. 궁통보감 원명 난감망이다. 자, 궁통보감의 원래 이름은 난감망이었다. 요건 앞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불서 찬인 시대 성명. 찬자는 여기서 보면은 편찬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찬. 여기 있죠. 지을찬. 찬. 그러니까 지은 사람 또는 편찬한 사람, 저술한 사람의 시대,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했지 않다. 근데 이 서자는 우리가 많이 본 글자죠. 경찰서 할 때 무슨 어디서 관청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서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편찬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그러니까 관청을 밝히지 않았다 말이 좀 이상한 거고, 관청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비로였겠죠. 비서. 근데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서니까 이 서자가 동사로 쓰였겠죠. 그러면 동사가 뭐냐? 여기서 서자가 원래 이제 관청의 뜻이었는데 서자가 동사적인 의미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치하다, 배속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직무를 임시 대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불서해서 배치하지 않았다 또는 배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궁통보감은 원래 이름은 난감망인데 이 궁통보감에다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의 시대와 이름을 배치하지 않았다. 즉 그 쓰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결국은 책에다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이름이 누구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책에다가 배치를 했다는 거는 뭐 그 앞에다가 밝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 밝히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 보면은 기소인열지명조. 자, 명조는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명조. 사람의 명조를 뭐죠? 끌린 자죠. 끌어와서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조를 인용하여 열거한 소죠. 그 발을 관찰해 보면 또는 뭐죠? 살펴보면 많다. 어떤 경우가 많냐면 명나라 시대의 명의는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제보. 자, 제는 우리가 재상 제자의 보자는 돌보자예요. 그러면 재상은 뭐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재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상. 근데 재상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잖아요. 한 명밖에 없죠. 보는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황제를 돕거나 뭐 이 재상을 돕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결국은 뭐예요? 관리를 통칭한 말이 되겠죠. 옛날에는 이 관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 시대에 뭐 그 이름이나 또는 뭐 학문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나 관리들, 재상이나 이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 즉 관리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뭐죠?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명나라 시대의 사람들과 명나라 시대의 관리들을 열거했다는 걸 봐서 이 책은 아무래도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는 중국말로 커이 뭐 말 수 있다죠. 알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차서 이 책은 뭐뭐이다. 명인 저작. 명나라 사람의 저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는 우리가 크게 말해서
역접도 있고 순접도 있어요. 순접은 뭐뭐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역접은 앞에 있는 말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역접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순접이 되겠죠? 이 책은 명나라 시대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또 무엇이 된다. 뭐죠? 청계. 계는 뭐죠? 우리가 끝계 그러죠. 끝계. 청나라의 끝에 여춘태의 소 뭐만 받아. 뭐다면 각은 뭐냐면 이제 색일각자가 되겠죠. 색일각. 색인다. 그리고 뭐 또 간행한다. 그런 말도 되겠죠. 색인다의 의미가 되길 거고요. 색인다. 행은 뭐냐면 색에서 뭐 지게 가면 간다겠지만 여기서는 발행하다 그러면겠죠. 색에서 발행한 바이다. 그래서 청나라 말에 여춘태가 이것을 간행했을 것이다. 간행한 바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알아둘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건 했었죠. 자, 차서 두 번째 차서 이 책의 간법 보는 방법은 탈진 이제 진탈이죠. 진 달진자에 벗을 타자 벗어난 것을 다 했어요. 뭘 했냐면 구식의 명서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과구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보금자리과의 절구구자 과구로 읽는데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중국말로 커지오 해서 상투 우리가 문장이나 예수사 그 문장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답습하는 방식, 그렇죠? 정형화된 패턴 이런 거를 뭐다? 과거, 구식, 옛날 방식의 명서, 명나라, 그러니까 사주 명리의 책들의 그러한 그 상투적인 표현들, 그러한 답습한 표현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궁통보감이 기존까지 해오던 옛날 사주 보던 그 사주 명리책의 소술 방식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이 책의 관법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정사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에서는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사편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자, 사편. 그래서 우리가 뭐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런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로 했어요. 우로. 자, 여기 보면은 이 오청식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보시면 자, 각주로 볼까요? 이에 대한 원문은 판본마다 다르다. 그런데 가령 물음판은 사정 사편으로 되어 있고 중의 고의적판은 사정 사후로 되어 있다. 자, 사정 사편으로 보면 정제, 정관, 정인, 식신과 편제, 편관, 평인, 상관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중의 고적판과 같이 사정 사후로 보면 이는 구궁팔계로 보는 것으로 사정은 진태감리죠. 진태감리 이거고 사후는 간손곤건 이거이다. 근데 역자는 우리 오청식 박사님은 사정 사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 명리의 그 기존에 보던 방식을 탈피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탈피한 내용이 될까요? 이런데 어찌됐든 사정 사편 이걸 말고 새롭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를 한번 여기서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자오묘가 뭐죠? 왕지였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되겠죠. 자오, 묘, 유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였죠? 사정방이라고 그랬죠. 사정방. 정북, 정남, 정동, 정서, 좌오묘유 이게 왕지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앙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는 뭐죠? 남쪽이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구리화 중절 그랬죠. 구리화 중절. 그래서 뭐다? 이거는 릿계예요. 릿계. 구리화 중절. 자는 뭐죠? 일감수 중연 그랬죠. 그래서 감계예요. 자, 묘는 그 삼진내하연. 그래서 진택. 진계죠. 진계.
앞에 이거 있고요. 진께. 그다음에 이거는 칠택택 상절. 그래서 여기 뭐죠? 택계죠. 칠택택 상절 서쪽이고 그렇죠? 칠택택 상절. 우리가 이제 8개 그거 할 때 이렇게 외웠죠.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바뀌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바뀌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북쪽이다. 자, 오, 묘, 유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할게요. 자, 지우개가 자, 이 상태에서 자, 감게 이제 뭐가 있냐 이 사이에 있는 게 우는 뭐죠? 이게 이제 사이에 이걸 말해요. 이거를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간께, 손께, 공께, 건께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사이를 보시면 자, 이게 공께가 얘가 있죠. 공께. 그 사이에 공께 밑에 뭐가 있어요? 건께가 있죠. 이건 뭐죠? 아버지. 요거는 공께는 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께. 요거는 건께.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간께. 팔간산 상현. 그렇죠? 여기는 뭐죠? 손께. 사손 풍화절.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이거는 주역을 보시면 돼요. 주역의 8개. 방위 배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좌오묘요 진태 감리 우리가 외웠죠. 진, 태, 감, 니. 이건 뭐죠?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태 감리. 그 다음에 간께, 곤께, 손께, 간께, 건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정방, 사우. 그래서 정은 동서남북 전국을 말하고 사우는 뭐죠? 그 엇갈린 방위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시방 그러죠. 시방. 원래 십방이라고 해야 되죠. 원래는 시방인데 불교에서 시방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시방이 뭐냐면 이 동서남북 동서남북 네 개에다가 우방향 이 사이사이 있죠. 여기 보면은 동북이 여기죠. 동북. 그다음에 동남, 그다음에 남서, 그다음에 북서. 이 방향 있죠. 이거를 우리가 우라고 그래요. 자, 이 방향에다가 그다음에 상하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시방세계 할 때 시방 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동서남북 전체 상하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 사우 사정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 뭐 6교를 공부했거나 주역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천식 박사님은 이게 사정 사편이 아니라 사정 사후가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명리학과 이거의 관계가 뭘까? 크게 제가 봤을 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명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사정 사편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뭐냐면 사정 사편 할 때 식신상과는 사정 사편이라고 정과 편을 쓰고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좀 애매해요. 그것도. 그런데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은 자, 이 책에 보는 관법이 자, 옛날 명리학 책에서 보는 그 관법 기존에 그 틀에 박힌 거를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보는 관법이 사정사후. 이게 주역의 동서남북 방향을 가지고 뭐 명리를 볼까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좀 아리송하죠. 이 정동, 정북, 정서, 정남, 그 다음에 동북, 북서 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관법이 있나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 동쪽은 이제 목은 동쪽이고 그건 방향은 있잖아요. 그렇죠? 화는 남쪽이고 그건 있지만 이게 사방 사후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선뜻 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우를 여기 편을 차라리 붙이는 거는 그냥 기존의 명리학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면은 명리학적인 연결선상에 있지만 우로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명리학적인 논의에 있어서 크게 제가 그분 강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좀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게 더 사정 사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좀 논쟁점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기륭신살.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너해시 글자가 너무 이렇게 틀린 글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기륭신살 이런 것들은 이임이 기자죠. 이임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병이 뭐냐면 병풍병, 물리치병이죠. 근데 이거는 병풍 쳐서 제거했단 말이죠.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병풍 아울러로 보면 좀 병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됐어요. 그러면 제거된 것 중에는 사정 사편이 제거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정 사우 이것이 제거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명리학에서 이 사우의 개념을 우리 명리학적에서 쓰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거된 그 사주 명리학적인 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거되었다고 보면 사우도 말이 되겠죠. 그러면 오천식 박사님 말이 맞겠죠. 근데 이거 사정 사편은 제거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현재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정 사편으로 보면은 요 병제에 걸린다고 하면 이것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은 맞겠죠. 그 다음에 기륭신살 우리는 잘 안 본죠. 신살 잘 안 보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신살들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맞겠죠. 그래서 요 병제 말이 맞으면 요게 더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로지 종 따랐어요. 십간성정 단순화시킨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신살, 이런 사정, 사우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십간, 하늘 십간의 천간의 십간의 선정과 이익의 진태, 이와 기에 나가고 물러삼, 그다음에 배압의 희기, 그리고 이 격국, 이 정격국지 고하, 격국의 고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들만 따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거된 거 뭐죠? 제거된 요소는 옛날 명리서적들의 그러한 상투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사정사우, 기륭신살 이런 것들은 제거시켰고 단순히 이제 단순화시켜서 뭐냐면 십간의 성정과 이익의 진태 그리고 배압의 희기 그 다음에 격국의 고화 이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좀 명쾌하게 명리를 해석했다라는 정도로 보면은 궁통보감이 또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기법. 자, 그 법칙이죠. 그 법칙은 추러 경험에서 나왔고 어디에서죠? 경험에서 나왔고 발하였어요. 전인 소미발. 요건 앞에서 나왔었죠. 자, 여기는 발견으로 했는데 자, 옛날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한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의리. 자, 뜻과 이는 이치죠. 그래서 의미와 이치가 어떻게 돼? 정밀하고 수는 뭐죠? 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뜻과 이치가 정밀하고 깊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발. 천은 뭐죠? 밝히다. 발은 뭐죠? 드러내다. 필발. 이는 뭐죠? 쉽지 않다. 이로 있고 역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바꿀력 시우리. 그래서 뜻과 이치가 정밀하고 깊어서 밝혀서 드러내기가 어쨌다? 쉽지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문필 그 문장으로 쓰는 문필과 또
우 부족 이 달지. 그 문필도 또 부족해서 이 달지 뜻을 통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말죠. 그런데 그러니까 열자는 뭐죠? 우리 독자죠. 이제 열자는 읽을 열자니까 독자들은 기의 그 뜻을 이해하고 약하였어요. 기문사 가야라. 그 문사는 뭐예요? 그 문장에 나온 말이겠죠. 그 말, 그러니까 그럴 문자의 글사자, 그러니까 그 문장의 글들이 어떻게 했나? 생략이 가하다. 요약하는 것이 가하다. 생략시키는 것이 가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글자들을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달하기는 부족하지만 그 뜻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있을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좋은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서. 이 책은 원명 난간망이고 서명 리속 가지 기출어 강호 수필 경험 굉부 문필 불체 역고기소 원의 비본 상 비여춘태 위지 간행 실전 구이라. 이제 이거는 가로 속의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차서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차서 이 책은 원명이 책의 원래 이름은 난간망이고 서명 이름이 뭐다? 리속 속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비속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속되어서 가지 알 수 있다.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책이 어디? 출어 나왔어요. 어디에서? 강호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조영은 사주 명리학이 보면은 우리가 명리도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우리가 말하면 강호학판, 그 다음에 강단 이렇게 나누던가요? 자, 강호는 뭐죠? 우리가 제야의 고수.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거나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술수를 잘 보는 거예요. 술사로서 점을 잘 보는,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잘 푸는 거죠. 기가 막히게 맞추고. 그런데 강단파는 뭐예요?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설명은 잘해. 또 책도 잘 써. 글도 문필도 뛰어나서 잘 써요.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리학 이야기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호학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학파는 한번 큰 돈 잘 봐서 목돈 벌어서 다시 산소로 들어가서 돈 닦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학파는 뭐죠? 열심히 강의나 다녀야 되겠죠. 이 두 개 다 겸비하면 좋겠지만 이제 이게 안 될 경우는 이게 두 개를 나누는데 자기가 어느 속에 속한지 이걸 알면 좋겠죠. 어쨌든 그 사주 명리학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이름이 속된 거 보니까 강단은 뭐죠? 문장력이 좋고 문필이 좋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글도 잘 쓰고 책도 이름도 그럴듯하게 쓰겠죠. 근데 강호는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칙칙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글도 잘 못 써요. 편력도 부족해. 그 대신 콕콕 찔러서 하나씩 이야기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강호의 수필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필도 있지만 그냥 대충 쓴 거죠, 이게. 그렇죠? 강호술사의 어떤 손에서 나온 필이에요. 글자예요. 그래서 손수자 부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호술사가 그냥 막 쓴 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은 굉부, 넓을 굉자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문필, 그 글자 쓰는 그 필력이 어떻게 해요? 채는 뭐죠? 이건 채자는 잡을 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포라고 하죠. 체포. 근데 뭐죠?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문필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진실로 고자죠. 진실로 기소 그 모양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바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문필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진실로 그러한 바이다. 원의 비본. 자, 원래는 뭐죠? 원래는 비본. 우리가 뭐죠? 비장본이라고 하죠. 비장본. 흔히 말해서 뭐죠? 도사들이 술사들이 자기만 그 비법서를 자기 바로 직속제자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한테만 비밀을 전달시키고 세상에 공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후학들은 안 좋은 거죠. 후학들한테는 이 비법서라는 것을 공개를 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거를 우리 명리학을 학문의 세계로 끌어들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고 강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걸 학문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원래는 이걸 뭐야? 비본, 비밀스럽게 본, 그 비밀스러운 그 비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춘태 위지 간행. 그래서 여춘태의 간행되지 않았더라면 이 책도 일종의 비법성처럼 획기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춘태가 간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손으로 우리가 말로 구전에 의해서 전달됐지 이렇게 전달되었다면 이 책은 사라지고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리다 그 말이죠. 실전 그러니까 전달되는 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오래일 구자죠. 오래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명맥이 끊긴 게 오래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이미 그만큼 이제 고자가 많고 그래도 전달된 덕분에 후학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정해 가면서. 자, 또 차서 이 책은 원래는 이 십간 분열 12월. 자, 이는 뭐로서죠? 십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서 나누어서 열거예요. 어디다가 12월에다가. 자, 갑부터 뭐가 있어요? 계수까지 쭉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천간 10개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를 12개월로 1, 2, 3, 4에서 12월까지 간목의 1월부터 간목의 12월까지 딱 을목의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천간의 10개를 지지의 12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다가 각각 배합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에 각각의 약간의 자, 매월 약간의 각각의 조항에다가 열거예요. 경험, 심득. 경험으로, 마음으로 얻은 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은 거죠. 물리로. 그래서 그 경험으로 심득, 마음에 얻은 바를 열거했다는 거죠. 쭉 이렇게 열거를 한 거죠. 여춘태 씨가 편찬에서 성서,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산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산번은 뭐냐면 번잡한 것을 삭제하다 그 말이에요. 산이 어디가 있죠? 깎을산 여기 있죠. 깎을산 깎았어요. 자, 번은 번거로울 번자죠. 번거로운 것은 깎고. 자, 무는 뭐냐면 거칠 무자예요. 거친 것은 거칠 무자 제거 갈 것자인데 제거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깎고. 자, 번은 뭐죠? 번성하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아요. 그런 것은 깎아내고 그 다음에 무성한 것은 제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이야기하면은 자 3번 거무 요거를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읽어요. 샨판 찌우지엔 이렇게 읽는데 번잡한 것을 삭제하여 간단하게 하다 그 말이니까 정리했단 말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냐면 곳이에요. 관통하다 그 말이죠. 관통하다. 곳은 뭐냐면 곳. 그래서 여기는 천호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꿰매다 천. 그래서 관통하고 꿰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말로 관추안 해서 일관하다 일관되다 이렇게 맞나요? 일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뭐다 꿰매었다. 그리고 성편 그것을 이루어서 편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춘태 씨가 책을 편찬해서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무성한 것을 제거해 가지고 일관되게 꿰매어서 책을 옛날에는 이렇게 꿰매었잖아요. 꿰매어서 편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이라는 것은 이제 책의 하나의 그 파트겠죠. 그래서 그 책을
성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춘태 씨가 편찬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번잡한 것은 너무 너저분하게 설명이 많은 것은 제거 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무성한 것들 그것들은 제거해서 일관되게 꿰매어 가지고 그 편을 만들었다. 이게 책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견원서 원서에 보인다. 원서에 보이는데 무여는 뭐뭐와 같지 않다. 뭐뭐와 같은 게 없다. 직역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말을 보면은 이게 우루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부득이하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부득이하게도 뭐 그렇지만 근데 보면 해석은 그냥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원서에 보면은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간, 자, 이 번자는 뭐죠? 번잡할 번자고 간은 간단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번잡함을 간단하게 하는데 당 뭐죠? 마땅할 당자죠. 마땅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잡하게 하는 것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원래는 합당한 거죠. 근데 그 합당함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번잡함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원래 좋긴 한데 번잡함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글자가 좀 왜곡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안 되거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땅하지 않게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밑에 예를 들어 보면 이 뭐뭐로서 이를 치자죠. 그래서 의 뜻과 뜻이 전후 중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돼 버리냐면 너무 생략을 이렇게 뭐 이게 번잡한 것을 간단하게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뜻이 앞뒤로 거듭해서 막 나와 버려요. 뜻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뜻이 앞뒤로 우죽순처럼 이렇게 나오고 중복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자구 글자와 그 문구가 어떻게 돼요? 복 중복에서 첩 거듭해서 중복에서 막 거듭해서 나와 버려요. 중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색. 자, 회는 뭐죠? 금음의자죠. 우리가 그 하늘의 그 명리학에서 병화의 그 햇빛을 어둡게 한다 할 때 금음의자 이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게 해요. 색 막히게 해요. 그리고 난명 어려워요. 뭐가? 명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자 그러니까 뜻이 앞뒤로 막 중복돼서 나오고 글자가 중복되고 그다음에 이 그 뜻이 애매하고 막혀가지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도 힘들고 그쵸? 해석이 그런 의미죠. 문장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의 자자죠. 이의 위 핵분 핵은 뭐죠? 그렉자의 분 나눈 거죠. 그어서 나눴어요. 뭐를 단락을 핵분해서 나누어서 핵분이 뭐라고 해석됐죠? 핵분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 구분하다, 구획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단락을 나누어서 이에 단락을 나누는 바가 되었고, 그리고 약하게 가했어요. 뭐다? 평주를 좀 버텼다 그 말이죠. 약하게 평주를 버텼다. 그래서 이 창은 뭐죠? 이게 펼칠창자죠. 펼칠창. 그냥 펼치겠어요. 기의 그 뜻을 펼치겠다. 뜻이 뭐 하겠다? 통하게 했다 그 말이죠.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의리는 뭐죠? 뜻과 리 이치를 밝히어서 드러내는 거죠. 밝히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심괴 매우 괴롭다 그 말이죠. 심괴 매우 괴롭다. 매우 뭐다? 부끄럽다 그 말이죠. 매우 부끄럽다. 뭐하게 해서 미능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뜻과 이치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미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계 매우 부끄럽다 그 말이죠. 간혹 간혹 더했다 말이죠. 뭘로 뭐뭇으로써 구는
구가 그거예요. 우리 갈고리 구자. 그러니까 이게 꺽쇠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문장 그 뭐죠? 교정하면서 그런 표시들을 보탰단 말이죠. 그걸 해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실 원래 면목 자 본래의 그 본래의 그 뜻을 불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다 말했어. 그래서 그것을 위주지 주된 취지로 삼았다 그 말이죠. 자, 해석을 한번 여기 같이 화면에 안 나오니까 밑에 해석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유감스럽게도 자, 원서에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번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합당한 바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그 뜻이 앞뒤로 중첩해서 나오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여 간략하게 만든 것이 합당함을 잃어서 의미가 앞뒤에서 중복해서 나오고 자구가 중복되고 거듭되어서 회색 난명 그것이 어둡고 막히어서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죠. 문장이 분명하지 않고 통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난명이 이 말이죠. 자, 이에 분획 단락을 나누어서 평주를 좀 덧붙였다 그 말해서 설명을 좀 덧붙였단 말이겠죠. 평주를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 그 뜻을 통하게 하였고 펼치겠고 그리고 그 뜻과 이치를 밝혀내는데 이르러서는 매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이죠. 뜻과 원리를 밝히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지 못하여 몹시 부끄럽다. 간혹 체크 표시 아까 구울이라고 했죠. 이 구울 갈고리 구자라고 했죠. 구울 이 간혹 체크 표시를 해서 더하여서 부실 원래 면목 원래 그 표방했던 그 뜻을 잃지 않게 함으로써 뭘 삼았다? 원래의 그 주된 취지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2위 A, B면 이 A를 뭐로 삼았다? B로 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면목을 부실 잃지 않게 함으로써 주된 취지로 삼았다 그 말이죠. 해석을 뭐라고 보냈죠?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한 것으로 주된 취지를 삼았다. 이렇게 해석은 됐는데 어쨌든 이게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서 이 책은 착자 루구 자 착자는 뭐죠? 우리 착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잘못된 거 잘못된 글자죠. 잘못된 글자. 그 다음에 루는 뭐죠? 세루다 그 말이에요. 세다. 이 불교에서 나오죠. 루, 세다, 리크, 영어의 리크입니다. 세다. 그래서 글자가 잘못되고 문구가 그죠? 구절이 어떻게 돼요? 리크, 세다, 누락된 거죠. 그래서 누락된 구절은 불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작 만들어요. 그래서 개 모두가 자, 명대지, 청초 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지.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자는 영어의 from, 지는 to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명대로부터 청나라 말까지 그렇죠. 개는 무릎개로 해도 되고 뭐 덮다. 원래 뜻은 덮을 개자인데 이것은 대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대개로 해석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덮을 개자인데 이렇게 문장 앞에 쓰면은 부사로 대개 그렇게 그래서 대개 명나라 시대로부터 청나라 말까지 그 말이죠. 역수 지내온 그 수가 100년이고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지내놓은 동안 진비는 뭐죠? 보배 진짜의 비밀스러운가 보배처럼 비밀스럽게 했고 초는 뭐냐면 100개 쓸 초일 거예요. 100기다. 초가 원래 뽑을 초인데 100개 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될 때는 뭐 어떻게 손으로 100개 쓴다 그러죠. 손으로 이렇게 글 써가지고 전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뭐라고 했죠? 수백 년 동안 비밀스럽게 보관하거나 진비 그리고 전사 베껴 쓰는 거죠. 전사를 거치면서 원문 원래의 문장이 나면 무어는 뭐죠? 잘못이 없는 것이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잘못이 없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거치고 손으로 베껴 쓰고 모사하면서 이게 오자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원서 우리 앞에서 봤죠. 원서에 운 뭐라고 했냐면 노어 해시 그렇죠. 자 노나라 노자와 물고기 자가 비슷하고 돼지 자와 돼지 시자가 비슷하다. 근데 이건 뭐다? 오자가 잘못 많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가지 알 수 있어요. 원문 원래의 문장이 착자 잘못된 글자가 아주 다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이 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잘못된 원문에 잘못된 글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방간은 뭐냐면 시장 골목 그 말인가 봐요. 자 옛날에서 팡지엔 하면은 중국말로 요즘도 팡지엔 하면 뭐죠? 그 도로입니다. 도로 거리 이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 팡지엔 여기 거리 골목 자 거리 방간 골목의 목각 그러니까 골목에서 구한 목각 나무로 글자를 새겨서 찍은 거겠죠. 그 다음에 겨우근자죠. 득 얻었어요. 괭도당이라고 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건상본 일종 그러니까 목판 하나를 구하고 두 번째는 겨우겨우 뭐 얻었다? 괭도당의 건상본의 하나를 또 구했다. 두 개. 뭐라고 했죠? 이 팡지엔 옛날에는 주로 책방거리를 말했고 그 다음에 건상본은 중국에서 소형의 책을 일컫는 말이래요. 소형의 책. 원래 수건건자잖아요. 그렇죠? 수건. 우리 손수건 갖고 다닐 때 수건 접잖아요. 손에 갖고 다니기 휴대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책을 말하는 거다. 그런 책을 찍어내는 판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하고 그리고 자 이거는 납연이죠. 납연자. 그 다음에 돌석자죠. 그러니까 납으로 만든 인쇄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그런 거 각각 하나. 그러니까 연석인본 하나. 해석을 뭐라고 했죠? 연석인본? 밑에 또 해석이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연인 활판 그 다음에 석판이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철판 철로 된 거, 그러니까 납이 되니까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돌 된 거 이걸로 각각이 하나. 그러면 네 종류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것을 크게 보면 세 개. 이런 것을 두루 미칠 변자죠. 두루두루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정각 여러 두루두루 미쳐서 구한 게 뭐죠? 정밀하게 새긴 선본. 이것을 두루두루 구하고자 했으나 불가득 구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걸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방간, 목간 하나, 괭도당, 그 다음에 건상본 하나, 그 다음에 연석인 각 하나. 그래서 각각 세 개. 요거를 하나씩 보면 네 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세 개를 구했겠죠. 그런데 이 정말 잘 새겨진, 정밀하게 새겨진 이 선본을 구하고 싶었는데 불가득. 이거는 구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선본, 이 정밀하게 새겨진 선본을 구했더라면 좀 더 오자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가지고 제외하면 뭐죠? 이거를 제외하고 그 말이죠. 제외한다. 이 3본 교환, 이 세 개 목각, 그 다음에 뭐죠? 이 건상본, 그 다음에 연석인, 요거 각각을 세 개 본을 가지고 서로 교정을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세 개를 맞춰보고 그 글자 잘못된 글자를 교정하는 것을 빼놓고는 그 말이죠. 제외는
shallow way 아마 그런 중국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있어요.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본, 목각판, 그 다음에 건상본, 그 다음에 연석본 이 세 개를 서로 오자를 맞춰보는 정도를 빼놓고는 그 말이죠. 부득이하게 의위 뜻이 되었다 그 말이죠. 뭐다? 개정했다. 뜻이 되었다. 개정의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임의대로 고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글자를 오자를 맞춰보는 것 외에는 그냥 내가 임의대로 좀 개정을 했다 그 말이죠. 손을 좀 고쳤다. 기, 유, 미능, 석, 연자. 그리고도 유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미능 할 수가 없었어요. 석은 뭐겠죠? 해석이 되겠죠.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능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할인자죠. 어떻게 했냐면 열거했어요. 원문에 열거했고 그리고 이어 평주 중 가이 전주 평주 가운데에다가 가 더했어요. 뭐다? 뭐뭐로써 전주로서 전주. 그럼 전주가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전자가 기록할 전자에 부을 주자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기록하여 부었다. 지금 가면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근데 중국말로 이 전자 찌엔 이건 뭐냐면 같은 의미인데 주석하였다는 거죠. 주의하였다. 그래서 이 평주중에다가 이 뭐죠? 원문을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원문에다 표시하고 평주에다가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석을 달아놓고 이대 기다려요. 뭐를? 후지학자. 후대의 학자들 기대한다. 후대 학자들이 더 잘할까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당나라 시대 보면 뭐예요? 훈과학이라고 그러죠. 훈과학.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한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A라는 사람이 각주를 달고 B라는 사람이 각주를 달고 C라는 사람이 주석을 계속 이렇게 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또 다시 해석하는 또 이게 나오고 이런 거 우리가 훈과학이라고 그러죠. 훈과학. 맞겠죠. 우리 옛날에 배울 때 훈과학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놨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후학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제는 그건가요? 14번 방간을 감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교정했다고 오청식 박사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판 등에는 건상번호 되어 있으나 원문과 같이 교정했다. 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상자. 이 상자가 이게 아마 그 나무 그 사과나무 그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는 저기 봤을 때 오청식 박사님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있으면 행랑이란 뜻이죠. 행랑. 우리가 이제 그 안채 뭐 옆에 뭐 이렇게 대문 옆방에 옛날 노비들이 살던 행랑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나무에다가 그 판자댁 있잖아요. 옛날 우리 사과 박스 뭐 옛날에 시골에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사과 박스가 다 나무로 된 판자였거든. 그 우리가 뭐죠? 그 상자라고 했죠. 상자. 나무 상자. 그 상자는 이런 상자거든요. 상자. 일본에 뭐 학원에 뭐 학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상자. 여기 뭐 상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건상은 수건을 담아둔 상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거는 오청식 박사님의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문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간문은 없네요. 간문은 근데 아까 방제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중국말이 있는 말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청식 박사님이 이런 걸 지적해 놓으신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만약에 제가 보지 않았어 이거를 원문 갖고 이걸 찾아낼 수 있었을까 싶은데 아마 저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 했나요?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 책방 거리에 있는 거리에서의 그 목각으로 된 것과 그 다음에
겨우 근자죠. 겨우 득 얻었다. 갱도당에서 이 건상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연석인 이런 본을 하나 구했고, 각 1이니까 4개는 4개. 이 4가 돼야 되겠네요. 연석으로 연인판 하나, 석인판 하나, 각 하나라고 쓰니까 그러면 네 판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구 정각 선본, 그 정밀하게 새겨진 선본판을 구하려고 했으나 불가득, 구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서로 교환해서 교정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득이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개정을 손을 좀 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원문에다 표시를 해두고 평주에다가 뭐 했다? 주석을 좀 덧붙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랬으니 이 부분을 후세 학자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또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사자죠. 그 사자. 이사서. 이 책은 의리심수. 그 뜻과 이치가 깊고도 깊다 그 말이죠. 깊을 숫자니까. 인 문자 졸루. 문자가 졸렬하고 비루한, 우리가 비루하다고 그러죠. 누추하다 할 때 졸렬하고 비추한 까닭으로 그러한 바로 인하여 위세 경중, 세상에서 가볍게 여기는 바가 되었으니, 또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바가 되었으니, 심히 가서 컷이 그죠. 컷이 애석하다. 컷이 애석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문득문득 중국 발음이 뭐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중국어 찾아보니까 컷이 나오죠. 컷이 한번 들어볼까요? 可惜可惜可惜可惜可 아무튼 可惜 뭐야 이거. 可惜 어쨌든 그 10년도 넘었는데 무득무득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아무튼 심이 컷이 애석한 일이다 그 말이죠. 심공 깊게 뭐요? 공포스럽다 그 말이죠. 아주 공포스럽다. 매우 공포스럽다. 인물은 앞에서 나왔죠. 파묻힌다 그 말이죠. 파묻히고 실전 전달되지 아니할까봐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래서 힘써서 평주를 다루니 학식 불체, 배우는데 나의 학식이 불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따라가지 못하고 누경역고. 자, 누는 여러 차례 루자죠. 여러루 경험했어요. 또는 뭐죠? 결국 체험했고, 여기 뭐죠? 고치다 그 말이죠. 고는 원고 고자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원고를 고쳤지만 그 말이죠. 여러 차례 원고를 고쳤지만 이날 잉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고의 일부분은 이진 경력 이미 다 했어요. 뭐다? 여기는 고칠갱로리가 되겠네요. 고칠갱 아닌가요? 고칠갱. 자, 여기 보시면 고칠경 다시갱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칠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진 경력 이미 고치고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동호.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네이버 사진 띄워놓고 제가 그래서 PDF 파일 드리잖아요. 그 PDF 파일 그거 보고 단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아까 앞에 제가 그 찍은 것처럼 유튜브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자전 찾으면 힘들죠. 어쨌든 동호인들이 채척이 뭐예요? 재촉하는 거죠. 힘써서 부축해라. 어따 이제 우리 부탁하다 그 말이죠. 아니면은 넘기라. 배포에 이거를 밑을 빼잖아요. 미쳐서 인쇄시켜라. 직역하면 풀면 그래요. 힘써서 불교용어로 부축하다 그러죠. 부탁한다. 힘써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인쇄하라.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인쇄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힘써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인쇄 좀 해달라고 지금 재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도축하여 인쇄에 넘길 것을 권하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쇄에 인쇄에 밀어붙일 것을 막 재촉하고 부탁하여 힘써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인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동호인들이 재촉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뭐죠? 기다릴 사자예요. 재판시. 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사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수정하겠다. 그 말이죠. 이거를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막 너무 재촉하니까 이번 거는 뭐다? 판에 붙이고 나중에 내가 수정할 때 재판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수정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 재판할 때.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좀 부족해도 이해를 해 주십사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됐죠. 좀 어렵긴 한데 뭐 여러분하고 같이 저도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각자 연습 삼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법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